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전차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사용했던 3호 전차 제2형의 모습입니다. 3호 전차 제2형은 3호 전차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이고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 본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독소전 개시 6개월 뒤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필리핀과 동남아시아로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차는 일본군의 89식 중전차인데요. 이 사진은 1942년 초반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 찍힌 것입니다. 따라서 89식 중전차는 방금 보신 3호 전차와 실전 투입 시기가 거의 겹치는데요. 과연 이 전차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오늘은 일본군 최초의 본격 전차라고 할 수 있는 89식 중전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처음 실전에 도입되었습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차가 기대만큼 활약하진 못했지만 열강들은 전강기 내내 더 나은 전차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차라는 새로운 무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던 일본군은 이후 전차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 첫 작품이 1927년에 CJ-1호 전차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자체 개발 전차인 CJ-1호 전차는 1927년에 많은 수의 일본 육군 장성과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야전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무게가 20톤 정도나 나갔던 데다가 엔진 출력이 140마력밖에 안 돼서 야전 시험에서 별로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은 전차를 경전차와 중전차로 분류했고 경전차를 주력으로 하고 이를 중전차가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CJ-1호 전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전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1927년 일본은 전차 개발을 위해 여기 보이는 비커스 중전차를 수입해 이를 참고로 1928년부터 육군기술본부 주관으로 새로운 경전차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후 개발된 경전차는 1929년 10월 도쿄에서 아오모리까지 660km에 달하는 장거리 운행 시험을 마치고 89식 경전차로 이름 지어집니다. 개발 초기에는 이 전차의 무게가 10톤 미만이었으나 이후 무게가 증가해 거의 12톤에 이르면서 경전차로 분류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가운데 중자를 붙여 89식 중전차라는 이름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89라는 숫자는 일본 황기 2589년의 마지막 두 자리인데요. 황기 2589년이 서기 1929년이고 이해 이 전차가 일본군에 정식 채택되었기 때문에 89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전차는 엔진 방식에 따라 가솔린형과 디젤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면 갑형, 디젤 엔진을 탑재하면 을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89식 중전차 을형은 1934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을형이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디젤 엔진 탑재 전차였습니다. 89식 중전차는 주무장으로 90식 5.7cm 전차포를 탑재했습니다. 이 전차포는 처음부터 89식 중전차의 주포로 쓰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는데 포탄 중량 2.5kg, 포구 초속 초당 350m에 최대 사정거리는 약 4km였습니다. 89식 중전차는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후 첫 실전을 치르게 되었는데 만주 현지인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89식 중전차를 전기소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무장으로는 여기 보이는 11년식 경기관총을 개조한 91식 차량 탑재 경기관총을 차체 전면과 포탑 후면에 각각 장착했습니다. 89식 중전차는 이후 1930년대 중국 전선에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진은 1937년 남경으로 진격하는 89식 중전차 부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뒤인 1939년 일본 전차 부대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1939년 당시 만주에는 일본이 세운 괴뢰국인 만주국이 있었는데 1939년 5월에 만주국과 소련의 위성국 몽골인민공화국 간에 국경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193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교전이 확대되어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 군대
소련군과 몽골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939년 9월 16일까지 벌어진 이 전투를 소련에서는 하링골 전투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노모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일본이 크게 패했는데요. 사실 규모가 커서 사건이라기보다는 전투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인데 일본에서 패전의 서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건이라고 칭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 89식 중전차 부대가 등장합니다. 하링골 전투가 진행 중이던 1939년 7월 2일 야스오카 마사오미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군 제1전차단이 소련군 기갑부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본군 전차부대에서는 89식 중전차 가평 8대, 을형 26대, 그리고 이후에 취역한 97식 중전차 4대와 95식 경전차 35대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소련군 전차는 주로 BT-5형과 BT-7형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소련군의 전차포는 이미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 이탈리아제 경전차를 상대로 큰 위력을 증명한 장포신 45mm 포로 포구 초속이 높고 중거리나 원거리에서도 관통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는 일본군의 전차포, 특히 89식 중전차의 단포신 57mm 전차포는 포구 초속이 소련군 전차포의 절반밖에 안 되어 관통력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BT-5형 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km 이상을 쉽게 달성한 반면 89식 중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km도 못 미쳐 기동력에서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일본군에서 전차의 위치는 보병과 협동해서 적의 기관총 진지를 제압하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요. 89식 중전차에 탑재된 단포신 57mm 전차포는 온전히 대전차용으로 쓸 수 있는 철갑탄 대신에 관통 후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포탄 내부에 폭약을 장착한 철갑 유탄을 많이 썼습니다. 철갑 유탄은 벙커, 포대,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단단한 표적을 뚫고 내부에서 폭발해 피해를 주는 데 효과적이어서 당시 일본군 전차의 운용 교리에는 적합했으나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관통력이 철갑탄보다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은 희소 금속의 부족으로 인해 탄두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링골 전투에서 89식 중전차가 고전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군 전차들도 소련군 전차에 과감히 돌격해 500m 정도로 접근 후 사격해 소련군 전차를 많이 파괴했지만 상대 전차는 원거리에서 교전할 수 있고 일본 전차는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실제 전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링골 전투에서 일본군은 전체 전차 전력의 40%를 상실했고 손실의 크기에 놀란 관동군 사령부는 전차 부대의 철수를 명령해 이후 일본군은 전차 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89식 중전차가 나온 이후 일본군은 다른 신형 전차들을 개발했는데요. 가평과 을형을 통틀어 총 404대가 생산된 89식 중전차 중 남아있던 전차들도 다른 전차들과 함께 보병 지원을 위해 참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영상 초반에 나온 1942년 필리핀에서의 89식 중전차이고 이 사진도 역시 필리핀 전투에서 병사들과 군장을 싣고 전진하는 89식 중전차입니다. 89식 중전차는 남방작전 이후 1943년에서 44년의 전투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 사진은 1942년 9월 미군 기갑부대 훈련소였던 텍사스의 캠프 후드에서 미군 병사들이 나무로 만든 89식 중전차의 모형을 가지고 대전차 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3호 전차 제2형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던 1941년 6월 일본군의 주력 전차는 97식 중전차 치하였는데요. 47mm 장포신 전차포가 실전 배치 전이어서 같은 추축국인 독일 전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결국 이러한 전차 전력에서의 격차를 극복 못했고 이후 태평양 전선에서 미군 전차에 속수무책으로 몰리게 됩니다. 남은 89식 중전차는 마지막 남은 전력까지 긁어 모아야 했던 일본군에 의해 1944년에서 45년 필리핀과 오키나와에서 소수가 전투에 참가합니다. 이 사람은 니시즈미 코지로라는 일본 육군 중위인데
89식 중전차 전차장으로서 중일전쟁에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총 34번의 전투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1938년에 전차에서 내렸다가 중국군의 저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오른쪽의 전차가 니시즈미가 탑승했던 89식 중전차라고 하는데 총알을 맞은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시즈미 관련 이야기는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선전용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일본의 탱크는 강하다라는 뜻인데요. 솔직히 이건 니시즈미가 전사하기 전, 그러니까 1938년에 일본군 상대가 중국군이었을 때나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후 일본군은 전장에서 자국 전차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나머지 일본 전차들도 차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